아주머니들, 저 좀 봐주세요. 이 마트에서 우유 사서 마시는데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서 넘어질 뻔했어요. 발목도 삐고, 어머나, 정말이에요? 요즘 마트들이 관리를 엉성하게 하나 봐. 정숙이 해명하려 합니다. 아니에요. 이분이 일부러. 일부러? 야, 아줌마. 지금 나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거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들었어. 내가 왜 일부러 넘어져? 남자가 목소리를 높이자 구경꾼들이 더 몰립니다. 마트를 운영하는 이정숙의 특별한 일상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챕터 마트 아주머니의 하루. 서울 강북구 낡은 연립주택가 골목 끝 형광등 하나 제대로 켜지지 않는 정마트 앞에서 이정숙이 철컥거리는 셔터를 올립니다. 61살 허리가 굽었지만 눈만큼은 여전히 예리합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네요. 정숙은 한숨을 내쉬며 진열대를 정리합니다. 상한 채소를 골라내다 보니 문득 과거가 떠오릅니다. 검은 법복을 입고 높은 판사석에 앉아 망치를 두드리던 그때. 하지만 이제는 다 옛날 이야기죠. 정 사장님, 큰일 났어요. 박할머니가 지팡이를 휘두르며 급하게 들어옵니다. 왜 그러세요, 할머니? 우리 손자가 또 사고를 쳤다는데 합의금이 500만 원이래요. 어떻게 구하죠? 정숙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사기 냄새가 물씬 나는 상황이거든요. 할머니, 섣불리 돈부터 주시면 안 돼요. 정확한 사실부터 확인해야. 정 사장님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다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 게 뭐 도움이 되나요? 박할머니가 푸념하며 나갑니다. 정숙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젓습니다. 법과 정의가 돈으로 매매되는 세상. 이래서 법복을 벗었나 싶습니다. 오후 2시쯤 문제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30대 중반, 운동화 끈도 제대로 안 묶고 후드티 지퍼를 목까지 올린 수상한 차림새입니다. 아줌마, 우유. 남자의 목소리가 거칠고 무례합니다. 정숙은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건네죠. 2,000원입니다. 남자는 돈도 내지 않고 우유를 따서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손목을 휙 돌리며 우유병을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우유병이 산산조각 나며 하얀 우유가 사방으로 튑니다. 정숙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섭니다. 야, 아줌마. 여기 바닥 봐. 완전 미끄럽잖아. 내가 넘어질 뻔했어. 남자가 소리를 지르며 휴대폰을 꺼냅니다. 그리고는 깨진 유리 조각들과 흘러넘친 우유를 이리저리 찍어댑니다. 잠깐, 손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정숙이 차분하게 물어봅니다. 하지만 남자의 대답은 충격적입니다. 뭘 하긴. 증거 수집하는 거지. 아줌마 때문에 발목 삐었어. 이거 완전 영업 부주의잖아. 영업 부주의라니요? 손님이 직접 던지신 거 아니에요? 정숙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30년간 법정에서 수많은 거짓말쟁이들을 상대해온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내가 언제 던졌다고. 아줌마, 지금 나 모함하는 거야? 여기 CCTV는? 없지? 그럼 내 말이 맞는 거야. 남자가 득에양양하게 웃습니다. 그때 마침 동네 아주머니 셋이 지나가다 들여다봅니다. 어머, 무슨 일이에요? 남자가 재빨리 연기를 시작합니다. 아주머니들. 저 좀 봐주세요. 이 마트에서 우유 사서 마시는데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서 넘어질 뻔했어요. 발목도 삐고. 어머나, 정말이에요? 요즘 마트들이 관리를 엉성하게 하나 봐. 정숙이 해명하려 합니다. 아니에요. 이분이 일부러. 일부러? 야, 아줌마. 지금 나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거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들었어. 내가 왜 일부러 넘어져? 남자가 목소리를 높이자 구경꾼들이 더 몰립니다. 저기 좀 보세요. 바닥에 우유랑 유리 조각이 널려 있잖아요. 정말 위험해 보이는데? 맞아. 이런 상태로 장사하면 안 되지. 정숙은 억울하지만 조용히 걸레를 들고 나와 바닥을 닦기 시작합니다. 손님, 우유값 2,000원 주세요. 남자가 비웃으며 소리칩니다. 우유가? 지금 이 상황에서? 아줌마, 정신이 나갔어? 나는 피해자야, 피해자. 오히려 치료비 받아야 할 판인데. 그럼 병원 가서 진단서 받아오세요. 정말 다쳤다면 말이에요. 정숙이 냉정하게 말하자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뭐,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야, 아줌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 동네에서 장사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 이게 협박으로 들려? 이건 경고야, 경고. 내일까지 생각해봐. 합의금 100만 원. 안 그러면 진짜 법적으로 가자고. 구경꾼들이 웅성거립니다. 어머, 100만 원이나? 요즘 합의금이 그렇게 많이 나와? 정숙이 조용히 말합니다. 합의금이요? 진짜 다쳤다는 증거부터 가져오시죠. 남자가 발끈합니다. 증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봤잖아. 바닥에 우유 흘러 있고 유리 깨진 거. 그건 손님이 던져서 깨진 거고요. 또 그 소리야? 야, 아줌마. 진짜 끝까지 가보자는 거지? 좋아. 내가 진짜 법적 절차 밟을 테니까 각오해. 남자가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하더니 화면을 들이댑니다. 여기 봐. 영업장 안전관리 의무. 위반하면 처벌받는다고 나와 있어. 아줌마, 이제 믿지? 정숙은 그 화면을 보더니 조용히 웃습니다. 법조문을 잘못 해석한 것이 보이거든요. 손님, 법은 정확히 알고 써야 해요. 뭐, 아줌마가 뭘 안다고? 동네 마트나 하는 주제에. 이때 정숙의 눈이 차가워집니다. 30년간 법정을 지켜온 사람의 위험이 순간 드러납니다. 남자는 그 시선을 받고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내일까지 답 안 하면 진짜 고소할 거야. 각오해. 남자가 나가자 구경꾼들도 수군거리며 흩어집니다. 정숙은 홀로 남아 깨진 유리 조각을 줍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납니다. 판사였다고 해도 지금은 그냥 동네 아줌마죠. 정숙은 상처를 핥으며 쓴웃음을 짓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챕터 합의하자는 남자. 이틀 후 정숙이 마트 문을 열고 있을 때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목발까지 짚고 온 정찬우입니다. 과장된 연기로 다리를 절뚝거리며 들어옵니다. 아줌마, 봐봐, 내 다리. 찬우가 목발을 흔들며 소리칩니다. 정숙은 냉정하게 그를 바라봅니다. 어디서 빌려오셨어요? 뭐, 빌려와? 야, 진짜 이 아줌마 돌았나?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고 왔다고. 찬우가 주머니에서 진단서를 꺼내 흔듭니다. 인대 손상? 전치 3주. 이거면 충분하지? 정숙이 진단서를 받아보려 하자 찬우가 재빨리 감춥니다. 야야, 함부로 만지지 마. 이거 증거야, 증거. 진짜 다쳤다면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보여주긴 뭘 보여줘. 아줌마가 의사야? 이거 가지고 경찰서 갈 거야. 이때 동네 이발소 사장 김 씨가 지나가다 들여다봅니다. 무슨 일이에요? 찬우가 재빨리 연기를 시작합니다. 아저씨, 저 좀 봐주세요. 이틀 전에 이 마트에서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졌는데 사장이 책임 안 진다고 해요. 어머, 그래요? 요즘 장사하는 사람들이 참. 정숙이 입을 열려 하자 찬우가 막습니다. 아줌마는 입 닥치고 있어. 내가 말하는 중이야. 김 씨가 눈살을 찌푸립니다. 아니,
젊은 사람이 어른한테 말을 그렇게 해요? 어른? 이 아줌마가 어른이에요? 손님 다치게 해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게 어른이라고요? 찬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곧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들 들어보세요. 이 마트 진짜 위험해요. 바닥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진정하세요. 정확한 얘기부터 들어봅시다. 정숙이 차분하게 말하자 찬우가 발끈합니다. 정확한 얘기? 좋아. 내가 정확하게 말해줄게. 이틀 전에 여기서 우유 사 먹는데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졌어. 그래서 다리 다쳤고 손님이 일부러 우유를 바닥에. 또 그 소리야? 야, 아줌마. 지금 여기 사람들 앞에서 나를 사기꾼 만들려고? 구경꾼들이 웅성거립니다. 아니, 정말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던데. 찬우가 더욱 흥분합니다. 사기꾼? 내가 사기꾼이라고? 여기 진단서 있어. 병원에서 받은 거라고. 그때 정숙이 조용히 말합니다. 그 병원 어딘가요? 왜? 확인하려고? 좋아. 한방병원이야. 거기서 침 맞고 물리치료 받았어. 정숙의 입가에 미소가 스칩니다. 한방병원은 엑스레이 촬영이 불가능하거든요. 한방병원에서 엑스레이를요? 찬우가 당황하며 더듬거립니다. 그게 한방병원도 요즘 엑스레이 있어. 몰라서 그래? 어느 한방병원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왜 그걸 말해줘야 해? 아줌마가 뭔데? 찬우가 목소리를 높이자 구경꾼 중 한 명이 끼어듭니다. 아니, 그냥 말해주면 되잖아요. 숨길 게 뭐 있어요? 숨기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잖아요. 아줌마한테 왜 말해줘야 해? 정숙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섭니다. 그럼 합의하자는 거죠? 당연하지. 치료비에 위자료까지 100만 원이면 싸게 해주는 거야. 100만 원이요? 응. 원래는 더 받아야 하는데 동네니까 봐주는 거야. 구경꾼들이 수군거립니다. 100만 원은 좀 과한 것 같은데. 맞아. 그냥 넘어진 건데. 찬우가 벌겋게 화를 냅니다. 과해. 내가 얼마나 아픈데. 밤에 잠도 못 자고. 이게 돈으로 계산되는 거야? 그럼 보험 처리하시죠. 정숙이 차분하게 제안하자 찬우가 당황합니다. 보험? 무슨 보험? 영업배상 책임 보험이요. 마트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거든요. 그건 너무 복잡해. 그냥 간단하게 현금으로 하자고. 왜요? 보험이 더 확실한데요. 찬우가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습니다. 아니야. 보험회사들은 까다로워. 괜한 서류 작업만 늘어나고. 정숙이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서류 작업이요? 진짜 다치셨다면 뭐가 복잡해요? 야, 아줌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지? 정말 끝까지 가보자는 거야? 찬우가 목발을 바닥에 세게 찌으며 소리칩니다. 좋아. 내가 진짜 고소할 테니까. 경찰서 가서 고발장 쓸 거야. 그러세요. 정숙의 담담한 반응에 찬우가 더욱 흥분합니다. 뭐, 그러라고? 아줌마, 정말 돌았나? 고소당하면 벌금도 내고 정가자 되는 거 알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라고? 진짜 미쳤네. 구경꾼들도 정숙을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정 사장님, 그냥 합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법정까지 가면 더 복잡해져요. 하지만 정숙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손님, 고소하세요. 저는 떳떳하니까요. 찬우가 휴대폰을 꺼내며 소리칩니다. 좋아. 지금 당장 경찰서 전화한다. 나중에 후회해도 몰라. 정숙은 조용히 미소만 지을 뿐입니다. 3챕터 소환장과 낯익은 이름. 일주일 후 정숙은 마트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쯤 경찰관 한 명이 들어옵니다. 이정숙 사장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강북경찰서입니다. 출석 요구서 전달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이 공문서를 건네자 마트 안이 술렁입니다. 마침 물건을 사러 온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머, 정 사장님이 무슨 일을 저질렀나? 경찰서 출석이라니. 정숙은 차분하게 서류를 받아봅니다. 피의자 이정숙 고소인 정찬우 혐의 업무상 과실치상.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이 나가자 마트는 순식간에 시끄러워집니다. 정 사장님, 정말 그 젊은이를 다치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이 일부러. 에이, 그래도 고소까지 당하실 일인가요? 박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정숙은 씁쓸하게 웃으며 답합니다. 괜찮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니까요. 그날 저녁 정숙은 오래간만에 옷장을 열었습니다. 맨 안쪽에 정성스럽게 보관해둔 검은 정장과 함께 법복이 걸려 있습니다. 그녀는 법복을 만지며 옛 기억에 잠깁니다. 정찬우. 이 이름 어디서 들어봤는데. 정숙은 서재에서 오래된 재판 기록들을 뒤져봅니다. 그러다가 3년 전 재판 파일 하나가 눈에 띕니다. 아, 이 사람이었구나. 파일을 열어보니 정찬우의 사진과 함께 사기 혐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허위 교통사고를 조작해서 보험금을 타내려다 적발된 전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때 법정에서 하던 말이 돈만 있으면 뭐든 해결된다고 했었지. 정숙은 파일을 덮으며 한숨을 쉽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이 경찰서로 향하는 길에 찬우가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목발도 없이 멀쩡하게 걷고 있습니다. 아줌마, 드디어 경찰서 가는구나. 목발은 어디 갔어요? 정숙이 물어보자 찬우가 당황하며 다리를 절뚝거립니다. 아, 이거 오늘은 좀 나아져서. 그래도 아직 아파. 어제까지는 목발 없으면 못 걸었는데 하루 만에 나았네요. 야, 아줌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병원에서 나아진다고 했어. 찬우가 발끈하자 정숙이 조용히 말합니다. 그런데 왜 저를 따라와요? 따라온 게 아니라 우연히 마주친 거야. 나도 경찰서 갈 일이 있어. 저 때문에요? 당연하지. 추가 진술서 내러 간다고. 찬우가 득에양양하게 웃습니다. 아줌마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지금이라도 합의하면 고소 취하해 줄게. 어때? 얼마요? 이제 와서 물어봐. 늦었어. 150만 원. 정신적 피해까지 추가된 거야. 정숙이 고개를 젓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다고? 야, 아줌마. 정말 끝까지 가보자는 거지? 좋아.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게. 강북경찰서 조사실. 정숙이 의자에 앉자 중년의 형사가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정숙 씨죠? 고소인 진술에 따르면 매장 관리 부주의로 고객이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사실과 다릅니다. 고소인이 일부러 우유병을 던져서 깨뜨렸어요. 증거가 있나요? CCTV는 없지만 제가 직접 봤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고소인은 목격자도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때 조사실 문이 열리며 찬우가 들어옵니다. 형사님, 저 왔어요. 아, 정찬우 씨. 잠깐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아니에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이 아줌마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찬우가 흥분하며 소리칩니다. 저 아줌마 완전 뻔뻔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한테 일부러 그랬다고 우기고. 정숙이 차분하게 말합니다. 형사님, 고소인의 진술에 모순이 있어요. 처음에는 한방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다고 했는데 한방병원에는 엑스레이 장비가 없거든요. 찬우가 발끈합니다. 야, 아줌마.
그건 내가 착각한 거야. 정형외과 갔다가 한방병원도 간 거라고. 그럼 정형외과 진단서도 있겠네요? 그건. 찬우가 말을 더듬자 형사가 끼어듭니다. 정찬우 씨, 진단서 좀 다시 확인해 볼까요? 왜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절차상. 절차? 절차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한 건 제가 다쳤다는 거잖아요. 형사가 진단서를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이상하네요. 이 병원 도장이 좀 흐릿한 것 같은데. 찬우가 당황하며 진단서를 낚아챕니다. 흐리긴 뭘 흐려요. 제대로 된 거라고요. 잠깐 다시 좀 보여주세요. 왜 자꾸 의심해요? 저 진짜 피해자라고요. 이때 정숙이 조용히 입을 엽니다. 형사님, 고소인 정찬우 씨는 3년 전에 보험 사기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순간 조사실이 조용해집니다. 찬우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합니다. 뭐, 아줌마가 어떻게 그걸? 공개된 재판 기록이니까요. 형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정말이네요. 허위 교통사고 조작건. 찬우가 발악합니다. 그건 옛날 일이에요. 지금이랑 상관없다고요. 상관없을까요? 정숙이 차분하게 말합니다. 똑같은 수법이거든요. 사챕터 법정에 선 피고. 한 달 후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손에는 출석 통지서가 들려 있습니다. 결국 찬우가 정식으로 고소를 진행한 것입니다. 정수가.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돌아보니 오랜 친구인 변호사 김미영이 서 있습니다. 미영아, 어떻게? 내가 내 변호인이야. 무료로. 고마워. 하지만 괜찮을 거야. 정숙이 담담하게 말하자 미영이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정수가, 이거 장난 아니야. 상대가 증인까지 데려왔다고 해. 증인이라니? 그날 마트에 있던 동네 사람들 몇 명을 매수한 것 같아. 다들 내가 바닥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증언할 거래. 정숙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정숙은 눈을 의심합니다. 판사석에 앉은 이는 한서영, 그녀의 마지막 기수 제자였습니다. 서영도 정숙을 알아보고 당황한 기색을 보입니다. 재판부입니다. 사건 번호 2025고단. 서영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숙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자리에 앉습니다. 피고인 이정숙,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숙의 차분한 목소리에 법정이 정적에 휩싸입니다. 검사가 일어나 말합니다. 피고인은 매장 관리 소홀로 고객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명백한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찬우가 증인석에 섭니다. 판사님, 저는 그날 정말 억울하게 당했어요. 마트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서 넘어졌는데 사장이 책임을 안 진다고 해요. 찬우가 연기조로 말하자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디를 다쳤나요? 서영 판사가 묻자 찬우가 다리를 만집니다. 발목 인대가 늘어나서 3주 동안 고생했어요. 여기 진단서도 있어요. 찬우가 진단서를 내밀자 서영이 받아봅니다. 한방병원 진단서네요. 다른 병원은 가지 않았나요? 아, 그건 한방치료가 더 효과적이라고 해서. 찬우가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이어서 동네 주민 증인들이 나옵니다. 저는 그날 현장에 있었어요. 바닥에 정말 우유가 많이 흘러 있었어요. 맞아요. 정말 미끄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정숙은 그들의 증언을 조용히 듣고만 있습니다. 피고인, 변론하십시오. 서영이 말하자 정숙이 일어섭니다. 판사님, 저는 무죄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고소인이 일부러 우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습니다. 찬우가 벌떡 일어나 소리칩니다.
거짓말이에요. 판사님, 저 아줌마가 완전 거짓말하고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서영이 단호하게 말하자 찬우가 주저앉습니다. 피고인, 증거가 있습니까? 직접 목격했습니다. 고소인은 우유를 마시다가 갑자기 손목을 돌려 바닥에 던졌습니다. 야, 아줌마. 그런 식으로 모함하면 명예훼손이야. 찬우가 다시 소리치자 서영이 경고합니다. 한 번 더 소리치시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이때 미영이 일어납니다. 판사님, 고소인의 과거 전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전력 말입니까? 3년 전 보험 사기 전력이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입니다. 찬우의 얼굴이 새파래집니다. 그건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옛날 일이라고요. 서영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눈을 크게 뜹니다. 정말이네요. 허위 교통사고 조작으로 벌금 300만 원. 판사님, 그거랑 이거랑 다른 사건이에요. 찬우가 발악하지만 법정 분위기는 이미 변했습니다. 피고인, 다른 증거는 없습니까? 서영이 묻자 정숙이 조용히 말합니다. CCTV 확인을 요청합니다. 마트에는 CCTV가 없다고 하던데요. 마트 밖 도로에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맞은편 상점에도. 찬우가 당황하며 소리칩니다. 도로 CCTV는 마트 안이 안 보여요. 의미 없어요. 왜 그걸 아세요? 정숙이 반문하자 찬우가 말문이 막힙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요? 미리 확인해 보셨나요? 서영이 끼어듭니다. CCTV 확보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판사님,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확실히 다쳤다고요. 찬우가 다급하게 말하자 서영이 차갑게 쳐다봅니다. 증인 중에 실제로 넘어지는 순간을 본 사람 있습니까? 증인들이 서로 눈치만 봅니다. 저희는 넘어진 후에 봤어요. 그럼 어떻게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진 걸 아시죠? 그건 고소인이 그렇게 말해서. 서영의 표정이 더욱 굳어집니다. 고소인이 그렇게 말했다고요? 직접 보지 못했으면서. 증인들이 더듬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정숙이 일어납니다. 판사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고소인은 그날 우유값도 내지 않고 갔습니다. 정말 실수로 넘어진 거라면 최소한 우유값은 내야 하지 않을까요? 찬우가 펄쩍 뛰며 소리칩니다. 우유가? 내가 다쳤는데 우유값을 내요? 말이 돼요? 다쳤든 안 다쳤든 드신 우유값은 내셔야죠. 정숙의 논리정연한 말에 법정이 조용해집니다. 서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네요. 찬우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합니다. 그때는 너무 아파서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사진은 찍으셨죠? 정숙이 날카롭게 지적하자 찬우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서영이 망치를 두드립니다. 다음 공판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찬우가 정숙에게 다가옵니다. 아줌마, 진짜 끝까지 가보자는 거지? 좋아.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게. 정숙은 조용히 미소만 지을 뿐입니다. 5챕터 증거와 증인, 그리고 뒤바뀐 국면. 이틀 후 정숙은 새벽같이 마트 문을 열려다 깜짝 놀랍니다. 유리문에 거대한 금이 가 있고 벽에는 빨간 스프레이로 사기꾼 마트라고 낙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숙이 한숨을 쉬며 손상 부분을 살펴보는데 동네 김치가게 사장이 다가옵니다. 어머, 정 사장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젯밤에 누군가 그랬나 봐요. 에이, 요즘 젊은 애들이 참. 신고는 하셨어요? 정숙이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치울게요. 아니, 이런 건 신고해야죠.
하지만 정숙은 조용히 걸레와 솔벤트를 가져와 낙서를 지우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정 사장님, 누가 이런 짓을 요즘 재판하고 계신다며? 그것 때문인가요? 박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봅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금방 깨끗해질 거예요. 정숙이 담담하게 대답하는데 갑자기 찬우가 나타납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찬우가 과장된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아줌마 마트에 무슨 일 있었나 봐요? 누가 이런 짓을. 동네 사람들이 찬우를 쳐다봅니다. 아, 이분이 그 소송 건 당사자구나. 맞아요. 제가 피해자인데 이런 일까지 생기다니 안타깝네요. 찬우가 거짓 동정심을 표현하자 정숙이 차갑게 쳐다봅니다. 손님, 이렇게 일찍 뭐하러 오셨어요? 아, 산책하다가 우연히 지나가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혹시 제가 도울 일 없을까요? 됐습니다. 정숙의 단호한 거절에 찬우가 씩 웃습니다. 그런데 아줌마 아직도 고집 부리실 거예요? 이렇게 피해만 커지는데. 무슨 뜻이에요? 뭐긴 뭐예요. 그냥 합의하면 이런 일도 안 생기고 조용히 끝날 텐데.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정 사장님, 그냥 합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장사도 안 되고. 찬우가 득에양양하게 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할게요. 200만 원이면 깨끗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어때요? 200만 원이요? 처음에는 100만 원이었는데. 정숙이 반문하자 찬우가 뻔뻔하게 대답합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르잖아요. 정신적 피해가 더 커졌어요. 정신적 피해요? 당연하죠. 법정까지 가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데. 박 할머니가 끼어듭니다. 정 사장님, 그냥 주세요. 200만 원이면. 할머니, 안 돼요. 정숙이 단호하게 말하자 찬우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안 된다고요? 아줌마, 지금 상황 파악 못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버티면 마트 망해요. 망하면 망하는 거죠. 정숙의 담담한 대답에 찬우가 당황합니다. 뭐, 망해도 된다고요? 진짜 미쳤나? 돈으로 거짓을 인정할 수는 없어요. 거짓? 또 그 소리예요? 아줌마 진짜 법정에서 지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찬우가 휴대폰을 꺼내며 뭔가를 검색합니다. 여기 봐요. 업무상 과실치상은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전과자 되는 거라고. 동네 사람들이 놀라며 수군거립니다. 어머, 전과자까지. 정 사장님, 그냥 합의하세요. 하지만 정숙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찬우가 발끈합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럼 이 낙서는 뭐예요?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데. 손님이 했나요? 뭐, 내가. 야, 아줌마.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찬우가 소리치자 동네 사람들이 말립니다. 젊은이, 진정하세요. 아니, 이 아줌마가 나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어요. 정숙이 조용히 말합니다. 의심한다고 안 했어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는 것도 모독이야. 나는 피해자라고. 이때 미영이 나타납니다. 정수가 무슨 일이야? 미영아. 어머, 이분이 변호사님이에요? 찬우가 눈을 번뜩이며 다가갑니다. 변호사님, 제가 찬우예요.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는 피고인 측 변호사입니다. 미영이 차갑게 말하자 찬우가 당황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 아줌마한테 합의하라고. 왜 합의해야 하죠? 왜긴 왜요? 재판지면 전과자 되는데. 미영이 웃으며 말합니다. 재판에서 이길 자신 있으세요? 당연하죠.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고.
그 증거와 증인들이 모두 진실인가요? 찬우가 말을 더듬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진실이죠. 그럼 CCTV 나와도 괜찮겠네요. CCTV는 그게 찬우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미영이 정숙에게 속삭입니다. CCTV 확보했어. 완전 명확하게 나와. 정숙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찬우가 그 모습을 보고 불안해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혹시 또 다른 음모 꾸미는 거 아니에요? 음모요? 미영이 반문하자 찬우가 발끈합니다. 그럼요. 이 아줌마 완전 이상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를 이렇게 키우고. 간단한 문제라고요? 거짓 고발이 간단한 문제인가요? 거짓 고발? 나 진짜 다쳤다고. 진단서도 있고. 그 진단서 진짜인가요? 미영의 날카로운 질문에 찬우가 당황합니다. 당연히 진짜죠. 의심하면 병원에 확인해봐요. 그럴게요. 미영이 싱긋 웃자 찬우가 더욱 초조해합니다. 아니. 확인할 필요 없어요. 그냥 믿어주세요. 동네 사람들이 찬우를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찬우는 점점 더 불안해지며 말을 더듬기 시작합니다. 6챕터 재판 밖의 협박. 그날 밤 11시 정숙이 마트 문을 닫고 집으로 향하는데 골목 어둠 속에서 찬우가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2명의 건장한 남자와 함께입니다. 아줌마, 잠깐. 정숙이 걸음을 멈추자 찬우가 다가옵니다. 깜짝이야. 이렇게 늦게 뭐하러 오셨어요? 마지막 경고야, 아줌마. 내일까지 합의 안 하면 진짜 큰일 날 거야. 찬우 옆에 남자들이 팔짱을 끼며 위협적으로 서 있습니다. 누구세요, 이분들은? 내 형들이야. 이 동네에서 좀 아는 사람들이거든.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거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줌마, 우리 동생이 많이 참았는데 이제 한계야. 알겠어?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정숙이 침착하게 말하자 다른 남자가 낄낄거립니다. 모르겠다고? 이 동네에서 장사 계속하려면 우리 말 들어야 해.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 이게 협박으로 들려? 그냥 조언이야, 조언. 찬우가 되게 양양하게 말합니다. 아줌마, 내가 누구랑 아는 사이인지 이제 알겠지? 마지막이야. 300만 원. 내일까지. 300만 원이요? 또 올랐네요. 당연하지. 정신적 고통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정숙이 고개를 젓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남자 중 하나가 담배를 빼물며 말합니다. 아줌마, 이 동네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몰라. 밤에 혼자 다니기 위험해. 그러게 말이야. 요즘 도둑놈들이 많아서. 다른 남자가 맞장구를 치며 정숙 주위를 서성입니다. 특히 나이 든 여자들이 표적이거든. 조심해야 해. 정숙이 차분히 말합니다. 신고하겠습니다. 신고? 뭘 신고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찬우가 웃으며 말합니다. 맞아. 우리 그냥 걱정되어서 조언해 주는 건데 뭘 신고해? 그냥 이 동네 치안이 좋지 않다는 얘기였어. 오해하지 마. 남자들이 비웃으며 말합니다. 정숙이 휴대폰을 꺼내자 찬우가 당황합니다. 야, 아줌마. 뭐 하는 거야? 일일이 구라고요? 지금 당장 여기서 꺼져요. 정숙의 갑작스런 강한 어조에 남자들이 당황합니다. 뭐, 아줌마가 지금 우리한테 네, 꺼지라고 했어요. 못 들었어요? 정숙의 눈에 30년간 법정을 지켜온 위엄이 서립니다. 그리고 협박죄, 공갈죄로 고발할 거예요. 다 녹음했거든요. 찬우가 발끈합니다. 녹음? 우리가 언제 협박했다고. 그냥 대화한 것뿐이야. 대화요? 300만 원 내놓으라면서 형들까지 데려와서
형들은 그냥 우연히요? 밤 11시에 골목에서 우연히 만났다고요? 정숙의 논리적인 반박에 찬우가 말을 잇지 못합니다. 남자 중 하나가 화를 냅니다. 야, 아줌마. 우리가 누군지 알아? 이 동네에서 모르겠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정숙이 단호하게 말하자 남자가 더욱 흥분합니다. 이 할망구가 정말 할망구요? 나이 드신 분한테 그렇게 말하는 교육 받았어요? 정숙의 날카로운 지적에 남자가 당황합니다.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찬우가 급히 끼어듭니다. 형, 됐어요. 이 아줌마랑은 법정에서 보자고요. 그래, 법정에서 봐. 근데 아줌마, 혼자 사는 거 맞지? 남자가 의미심장하게 묻자 정숙이 차갑게 대답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혼자 사는 노인분들 타겟으로 하는 나쁜 놈들이 많거든. 걱정해 주셔서 고맙지만 필요 없어요. 정숙이 돌아서려 하자 찬우가 마지막으로 소리칩니다. 아줌마, 정말 후회할 거야.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곧 알게 될 테니까. 무섭긴 뭐가 무서워요. 그저 불쌍할 뿐이죠. 정숙의 말에 찬우가 발끈합니다. 불쌍하다고? 누가 누구를 불쌍하다고 해? 거짓말로 남을 속이려는 사람이 불쌍하지 않으면 뭐예요? 거짓말? 또 그 소리야? 진짜 미치겠네. 찬우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칩니다. 형들, 이 아줌마 정말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찬우야, 법적으로 하자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맞아. 우리도 법 지키는 시민이니까. 하지만 그들의 말투에는 여전히 위협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정숙이 집 열쇠를 꺼내며 말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진짜 신고합니다. 신고해봐.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찬우가 소리치며 화를 냅니다. 그냥 동네 어른한테 인사드리러 온 건데 뭐가 문제야? 인사요? 300만 원 달라면서? 그건 별개의 얘기고. 찬우가 변명하자 정숙이 냉소적으로 웃습니다. 별개요? 참 웃기는 논리네요. 웃기다고? 뭐가 웃겨? 내가 진짜 다쳤다고. 그럼 내일 재판에서 증명하세요. 정숙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찬우가 마지막으로 악을 씁니다. 좋아. 내일 법정에서 아줌마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다 까발릴 거야. 각오해. 문이 닫히자 찬우가 남자들에게 말합니다. 형들, 이 아줌마 정말 돌았어요. 그러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수상해. 너무 당당한 거 아냐? 남자들이 수군거리며 떠납니다. 집안에서 정숙은 창문 틈으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미영에게 전화를 겁니다. 미영아, 나야. 내일 재판 준비는 다 됐지? 응, 걱정 마. 증거는 완벽해. 고마워. 그런데 조심해. 상대가 점점 다급해지고 있어. 전화를 끊고 정숙은 깊은 숨을 내쉽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7챕터 마지막 판결, 그리고 선언. 판결 당일 아침 서울지방법원 앞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과 기자들까지 몰려든 것입니다. 저기 피고인 나왔다. 정숙이 법원 계단을 올라가자 플래시가 터집니다. 하지만 정숙은 담담한 표정으로 걸어갑니다. 이정숙 씨, 합의 의사 없으신가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자 정숙이 잠시 걸음을 멈춥니다. 진실은 합의로 덮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찬우가 목발을 짚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 좀 봐주세요. 저는 정말 억울한 피해자예요. 찬우가 연기조로 말하자 기자들이 몰려듭니다. 어떻게 다치셨나요?
마트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서 넘어졌어요. 그런데 사장이 책임을 안 진다고 해요. 합의는 시도해 보셨나요? 물론이죠.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그런데 저 아줌마가 완고하게 거부하더라고요. 찬우가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법정안 방청석은 10,000원입니다. 서영 판사가 입장하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섭니다. 재판부입니다. 피고인 이정숙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사건을 계속하겠습니다. 서영이 망치를 두드리며 말합니다. 검찰에서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일어납니다. 예, 판사님. 피고인의 매장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사진들을 제출합니다. 검사가 사진들을 내밀자 찬우가 득에양양하게 웃습니다. 지난주에 촬영한 것으로 매장 바닥 곳곳에 물기와 오염물질이. 그때 미영이 일어납니다. 판사님, 변호인 측에서도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CCTV 영상입니다. 법정이 술렁입니다. 찬우의 얼굴이 새파래집니다. 판사님, 그 CCTV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마트 안이 제대로 안 보인다고요. 고소인, 조용히 하세요. 서영이 단호하게 말하며 영상을 재생합니다. 화면에는 찬우가 마트에 들어가는 모습부터 나옵니다. 우유를 사서 마시다가 갑자기 손목을 휙 돌려 바닥에 던지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아, 방청석에서 탄성이 나옵니다. 저건 완전히 일부러 한 거잖아. 사기꾼이네. 찬우가 벌떡 일어나 소리칩니다. 아니에요. 그건 편집된 거예요. 조작이라고요. 조작이라고요? 서영이 차갑게 묻자 찬우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기술이 좋아서 영상도 조작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국정감사도 조작인가요? 경찰 수사도 조작이고요? 미영이 날카롭게 반박하자 찬우가 할 말을 잃습니다. 그건. 서영이 계속 영상을 재생합니다. 찬우가 휴대폰으로 바닥을 찍는 모습, 그리고 연기하듯 다리를 절뚝거리는 모습까지 다 나옵니다. 또한 변호인 측에서는 추가 증거를 제출합니다. 미영이 서류를 내밉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대한 병원 측 확인서입니다.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해당 병원에서는 그날 고소인이 내원한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입니다. 찬우가 발끈하며 소리칩니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갔다고요. 그럼 진료비 영수증이라도 있으신가요? 그건 잃어버렸어요. 진료 기록은요? 그것도 병원에서 안 준다고. 찬우가 말을 더듬자 방청석에서 야유가 쏟아집니다. 완전 거짓말쟁이네. 사기꾼 맞잖아. 서영이 망치를 두드리며 정숙을 봅니다. 피고인, 최후 변론하십시오. 정숙이 차분히 일어납니다. 판사님, 저는 30년간 법복을 입고 살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집니다. 법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거짓 앞에 무릎 꿇을 수 없었습니다. 찬우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봅니다. 판사였다고요? 네, 서울지방법원에서 30년간 재직했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립니다. 어머, 정말 판사님이셨구나. 그럼 그렇지, 뭔가 달라 보이더라니. 찬우가 당황하며 중얼거립니다. 그럼, 그때 제 재판을. 네, 기억납니다. 3년 전 보험 사기 사건이었죠. 정숙의 말에 찬우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아니에요. 그건 정말 억울하게 당한 거였어요. 그때도 같은 수법이었죠. 일부러 사고를 만들고 피해자인 척하는. 아니라고요. 이번엔 정말. 찬우가 발악하지만 이미 모든 게 드러난 상황입니다. 서영이 엄숙하게 말합니다. 고소인 정찬우,
위증과 무고죄가 추가로 의심됩니다. 판사님, 저는 정말 억울해요. 찬우가 울먹이며 호소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피고인 이정숙은 무죄입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집니다. 또한 고소인 정찬우는 무고죄 및 사기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찬우가 주저앉으며 울부짖습니다. 안 돼요. 저는 그냥 돈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도 된다고 생각했나요? 정숙이 조용히 묻자 찬우가 대답하지 못합니다. 법정을 나서는 정숙에게 기자들이 몰려듭니다. 이정숙 전 판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정숙이 잠시 걸음을 멈춥니다. 진짜 법은 법정 밖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그 믿음이 흔들렸네요. 무슨 뜻인가요? 법정에서도 진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확인했거든요. 정숙이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 순간 동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다가옵니다. 판사님, 고생 많으셨어요. 역시 우리 정 사장님이었어. 정숙은 그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법원을 나섭니다. 8챕터 변화된 일상, 다시 선 진실. 한 달 후 정마트 앞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문 앞에 조그만 현판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전직 판사 운영 정직과 양심이 머무는 곳이라고 적혀 있죠. 판사님, 안녕하세요. 동네 김치가게 사장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이제 동네 사람들은 모두 정숙을 판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정 사장이라고 해주세요. 이제는 마트 사장이니까요. 정숙이 웃으며 대답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판사님이라고 부릅니다. 판사님, 우리 아들이 또 사고를 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박할머니가 걱정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무슨 사고요? 교통사고인데 상대방이 합의금 2천만 원을 달래요. 말도 안 되죠? 정숙의 표정이 진지해집니다. 할머니, 함부로 합의하시면 안 돼요. 정확한 사실 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게요. 판사님이 계셔서 든든해요. 이제 동네 사람들은 큰 일이 생기면 정숙을 찾아와 상담을 받습니다. 정숙은 그들에게 올바른 법적 조언을 해주죠. 오후 3시쯤 의회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정찬우입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수척해진 얼굴에 깊이 패인 눈가,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찬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정숙이 차분하게 묻자 찬우가 무릎을 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갑작스런 찬우의 사과에 마트 안이 조용해집니다. 마침 물건을 사러 온 동네 사람들이 상황을 지켜봅니다. 일어나세요. 이야기는 서서 하죠.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판사님을 몰라봤어요. 찬우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합니다. 알았으니까 일어나세요. 정숙이 찬우를 일으켜 세우자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저 사람이 그때 그 사기꾼? 완전 달라 보이네. 찬우가 고개를 들지 못하며 말합니다. 판사님, 저 정말 후회해요.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지금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요. 박할머니가 차갑게 말하자 찬우가 더욱 고개를 숙입니다. 할머니, 됐어요. 정숙이 말리자 찬우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냅니다. 판사님,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마트 수리비랑 정신적 피해 보상? 됐어요. 정숙이 단호하게 거절하자 찬우가 당황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것도 받아주세요. 그 돈 어디서 났어요? 일에서 번 거예요. 공사장에서. 찬우의 거친 손을 보니 정말 육체 노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돈은 본인이 쓰세요. 판사님, 대신에 다른 걸 해주세요.
정숙이 진지하게 말하자 찬우가 고개를 듭니다. 뭐든지 해드릴게요.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사세요. 네, 네, 약속드려요. 찬우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합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막아주세요. 네, 제가요? 본인이 경험자니까 제일 잘 아시잖아요. 정숙의 말에 찬우가 깊이 생각에 잠깁니다. 맞아요. 제가 제일 잘 알죠.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게 진짜 사과가 될 거예요. 찬우가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판사님, 정말 감사해요.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기회는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찬우가 나가려다 문 앞에서 다시 돌아봅니다. 판사님, 진짜 존경해요. 저였으면 저 같은 놈 용서 못했을 텐데.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회를 준 것뿐이에요. 찬우가 나간 후 동네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역시 판사님이세요. 보통 사람은 못하는 일이에요. 저녁 무렵 정숙은 마트 앞에 작은 조각상을 설치합니다.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저울 모양입니다. 판사님, 이게 뭐예요? 지나가던 동네 사람이 묻습니다. 정의의 저울이에요. 진실을 재는. 여기에 왜 세우세요? 정숙이 조각상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진실은 법정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 곳곳에 있거든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때 한서영 판사가 나타납니다. 선배님, 서영아, 어떻게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날 재판 정말 많이 배웠어요. 서영이 깊이 인사하자 정숙이 미소를 짓습니다. 뭘 배웠는데? 법관이 되는 건 쉽지만 진짜 법관이 되는 건 어렵다는 거요. 그래, 평생 공부해야 해.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데 동네 아이들이 저울 조각상 주변으로 몰려듭니다. 아줌마, 이거 뭐예요? 정의의 저울이야. 정의가 뭐예요? 정숙이 아이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하는 거야. 어떻게 구분해요? 마음으로 느끼는 거야.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잘못된 거야.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 아이가 물어봅니다. 아줌마는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글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저희도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물론이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거짓말하지 않고 옳은 일을 하면 돼. 아이들이 신나하며 뛰어다닙니다. 서영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합니다. 선배님,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이렇게 사시는 거요. 법복 벗어도 여전히 법관이세요. 정숙이 저울 조각상을 만지며 말합니다. 서영아, 진짜 법은 사람 마음속에 있어. 법조문이 아니라. 네, 명심하겠어요. 해가 지고 마트 문을 닫으며 정숙이 혼잣말을 합니다. 오늘도 한 명 더 구했네. 저울 조각상이 석양의 반짝입니다. 정숙은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평범한 얼굴로 그러나 누구보다 정의롭게 살아갑니다. 동네 골목에 정의의 빛이 조용히 퍼져나갑니다. 작은 마트에서 시작된 진실이 이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정숙의 하루가 끝나고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진실과 정의가 함께하는 하루가. 이 이야기에서 얻을 만한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직 판사였던 이정숙은 법복을 벗고 조용한 동네 마트를 운영하며 살아갑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아주머니였지만 허위 클레임으로 그녀를 고소한 청년 정찬우는 그녀의 진짜 얼굴을 전혀 몰랐습니다. 억울한 누명 속에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던 정숙의 침묵과 품격은 정의란 법정 안의 직책보다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재판날 자신이 판결하던 제자 앞에서 피고로 서게 된 그녀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진실은 언제나 가까운 곳에 있으며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정숙은 결국 침묵 속에서 진실을 드러냈고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정의의 시간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